이런 건 동화입니다. 어떤 거는 이제 아이들이 되게 낯설어하죠, 읽을 때. 네. 근데 뭐 이런 거 읽으면, 저 같은 경우에 읽으면 사고 실험은 사고 실험 뭔지 알아요. 머릿속에서 실험하는 거야. 사고 실험은 철학과 과학에서 주장할 때,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고 실험은 실제로 불가능하냐, 법칙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도 가정을 해서 이럴 때면 이렇게 되잖아? 라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을 상상해서 쓸모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철학에서 잘 알려진 사고 실험은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이야. 이게 유명하구나. 그럼 넘어가면 끝이에요. 저 과학에서 유명한 사고 실험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그렇구나. 뭐 여기는 철학도 되고 과학도 되고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엄정히 입증된 양자역학의 과학적 사실이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고전역학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 보는 거는 이게 아니면 A가 아니면 모순된 B이기 때문에 간단한데 양자역학으로 보면 확률상의 존재로 보는 거지. 이게 이제 고전역학은 거시로 볼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되니까. 양자역학은 미시로 봤을 때 확률상으로 원자가 여기가 플러스 여기서 때 있으면 이 동시에 같은 현상이 다른 데서 반대 현상이 있을 것인데 요것만 관측되기도 하고 요것만 관측되기도 하니까. 이해돼? 미시와 거시는 어떻게? 이 거시는 이거는 원자 간의 관계요. 관계? 이 덩어리가 네가 보고 있는 건 원자 간의 관계를 보는 거야. 핵과 전자 사이에는 텅 빈 공간이요. 핵도 업꺾고 다음꺾고 사이에는 빈 공간이요. 그럼 다 빈 공간만 보고 있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안 보게 되지. 근데 여기 보이잖아. 이렇게 헷갈리고 착각한다고 애들이. 자, 이렇게 읽은 다음에 뭐 이렇게 읽으라는 건 아니고 다시 봤을 때, 자, 처음부터 다시 보면 그래 사고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자, 우리는 가정해 본대요. 사고 실험을. 그래서 실험처럼 실제로 하는 실험처럼 상황만 설정한대요. 그래서 변수를 바꿔요.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실제 해보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고. 가능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가능성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기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법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체크해야 되고 법칙적으로 체크하고 법칙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면 논리적으로 돼야 되고 자연 법칙에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돼야 되고 이렇게 되겠지. 자, 상상할 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아니라면 다 돼.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거 논리, 그 다음에 법칙,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실제. 실제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뭐라고? 논리. 법칙, 과학 법칙이나 이런 거. 이거는 뭐라고? 논리. 과학 법칙은 아직 안 세워졌지만 논리적으로.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요 세 단어만 빼놓으면 끝나는 건데 우상관계가. 자, 다음 거는 사고 실험 주장할 때 쓰는데 피사이사탐 실제로 실험이 아니라 생각한 거래. 낙하수태 질량에 비례한다. 이론을 반박하고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탁 놨어. 그래서 모순된 결과가 나와. 그래서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춤으로 하나로 묶인 물체를 묶기 전에 물체의 중간 속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쉽지 않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가? 더 빨리 떨어진다. 더 빨리 떨어지는 건 뭐야? 무겁기 때문에. 자, 묶기 전에 물체보다 이렇게. 묶은 물체는. 이해됐어요? 자, 생각할 수도 있고, 중간 속도로 떨어진다. 묶기 전에 물체들이 중간 속도로. 자,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춤으로,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춤으로, 가벼운 건 천천히 떨어지고 무거운 건 빨리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 가벼운 거를. 그래서 하나로 묶고 둘을. 하나로 묶은 물체는 묶기 전에 물체의 중간 속도다. 가벼운 거, 중간 거 두 개 묶으면. 하나로 묶인 물체는 묶기 전에 물체보다 무거움으로 더 빨라진다. 이렇게 됐죠. 근데 그래서 갈릴레이는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질량과는 상관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왜? 이 위에 가보니까 모순된다. 뭐가 모순돼? 아리스토텔이 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본다. 물체를 끈으로 묶어서 가벼운가 무거운 걸. 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뭐라고요? 물체가 떨어진 속도는 질량과 상관이 없다. 갈릴레이는. 근데 상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네. 그러면 낙하 속도를 했을 때 이거만 봐서는 알 수가 없네. 과학적 배경지가 없으면. 맞지? 근데 요 내용은 정확하게 분석되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읽는 것보다 뭐라고? 이렇게 점검해갖고 다시 이렇게 읽는 게 훨씬 편하다고. 복잡할 때는. 네. 뭐라고요? 물체의 낙하 속도는 질량에 비례한다는 아리스토 이론을 잘못됐다고 했다고. 네.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다. 그래서 상관없다. 이렇게. 이게 안 나왔어. 이게 나왔어 안 나왔어? 사고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 네. 자, 묻기 전에 물체는 무거운 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무거워졌으니까. 네. 아, 근데 이거는 뭐라고? 중간 속도도 나올 수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잖아. 논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무조건 무거우니까 뭐 빨리 떨어진다 하면 요 두 개의 가능성이 다 충돌해 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모순이 생겨. 모순이 생긴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모순은 뭐라고? 서로 다른 결과가 동시에 나온다니까. 네. 그러니까 요 문제를 보고 이게 모순이 뭐냐 이렇게 묶어갖고 A이기도 하고 A이기도 하다. 모순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이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지. 모순이다.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네. 됐어요? 네. 또 그러니까 빨리 보다가 안 되는 거는 사고 실험,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 쓸모가 없다. 실제로 성립되거나 자연법칙에 어긋난다면 합당한 근거로 가할 수 없다. 그러나 사고 실험, 가상 실험은 꼭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의 모순이나 불합리들을 지적하고 발견하는 목적도 있고 특정 이론을 드러나거나 모았던 생각을 분명하게 떠올려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징들 여기 있죠. 사고 실험. 장점, 사고 실험의 장점. 네. 책 보면 끝이에요. 철학에서 데카르트 악마 실험. 정당하지 않는다. 우리 지식이 정당하지 않는다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전능한 악마가 믿을만할 때마다 가능하냐? 진짜냐? 정당하냐? 라고 물어봐서 회의론이 타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능한 악마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 회의론 다 소용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전능한 악마가 회의론이 타당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는 거지. 이게 쓸데없지만 한번 해보는. 네. 현대 들어서 컴퓨터로 가상현실이 점점 가능해져서 여기서 실제로 요 실험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시뮬레이션으로. 네. 자, 됐어요? 네. 그럼 별거 아니네. 어려울 것 같아도. 그럼 결국은 뭐라고? 요 슈레딩거 이거 하나만 하면 되네. 네.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사고 고양이. 네. 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세상자에 gat혀 있으면 이렇게 네. 고양이가 한 마리가 세상자에 이 안에는 유리병이 들어있는 독가스와 방사능 원자. 유리병, 방사능 원자. 그러니까 유리병 안에 독가스랑 방사능 원자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 유리병에 들어있는 독가스와 방사능 원자들이 함께, 그러면 유리병에 독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방사능 원자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몰라 이거는. 유리병 망치가 원자는 방사능을 방출할 때 그럼 여기에 유리병 안에 있네. 그다음에 유리병에 둘 다 있을 수도 있지. 한꺼번에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몰라. 인정관계상 아니까. 원자 방사능을 방출한 순간 유리병을 내리치면 독가스가 발생하여 고양이가 죽게 만든다. 유리병 위에 망치가 놓여 있어. 원자 방사능을 방출하는 순간 유리병을 내리쳐. 그럼 방사능이 나온다는 거네, 그죠? 네. 방사능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독가스가 발생해서 죽은 거네. 네. 그지?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실험을 시작할 때 1시간에 원자가 붕괴할 확률이 2분의 1로 조절했어. 원자가 붕괴한다는 게 그러니까 원자가 붕괴해서 원자 방사능이 나온다. 방사능이 나온다고. 이 실험에서 핵이 붕괴된 1시간 안에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생과 새 둘 중에 하나는 상태가 된다. 고양이는. 네, 그렇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해석하면
생과 사의 두 상태는 파동성을 갖기 때문에 파동 함수로 표현될 수 있고 파동성을 갖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없다는 왔다 갔다 한다고. 아, 그렇게. 네. 두 상태가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한다고. 사는 거, 죽는 게 동시에. 하지만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모른다는 거지. 쇠상자가 어느 순간 중첩되어 있는 상태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생과 사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 슈레딩거 사고 실험은 목적은 양자역학의 해석을 비판하기 위한 것인데 죽었으면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완전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만큼 하나 박스 쳐도 편한 거라. 다시 상과 사가 있는 거. 자, 고전역학에 따르면 핵이 붕괴된 1시간 안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아닌지에 따라 생과 사 둘 중에 하나의 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네. 핵의 붕괴가 1시간 안에 네. 확률이 2분의 1분이에요. 확률상.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양자역학은 확률 이론이라고. 아까 그랬죠. 원자가 전자가 여기에 존재할 확률, 여기에 존재할 확률. 그럼 반대편에 요것과 유사한 반대 현상이 일어날 확률. 네. 됐어요? 네. 이렇게 확률로 설명하니까. 됐어요? 네.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에 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률 아니라고. 하지만 슈레딩거의 의도와 달리 고양이 사고 실험이 양자역학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는 거구나. 실험이 되어서 이중실립 실험을 통해서 파동에 양자역학의 중첩된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럼 이중실립 실험도 또 다 사업을 해야죠. 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뭐라고요? 이 핵이 붕괴된 거랑 뭐라고요? 독가스가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왔어요. 독가스와 방사능 원자가 함께 들어있다. 그럼 원자가 붕괴한 게 독가스요? 아니면 독가스가 따로 있어? 안 나오죠? 네. 자, 근데 원자가 방사능을 방출한 순간 유리병을 내리쳤으면 치명적인 독가스가 발생한대. 고양이가 죽겠습니다. 순간 내리치고 죽는데. 그러면 이 독가스를 원자 방사능으로 했는지 독가스로 했는지 또 명확하지 않아. 네. 단어상으로는 이 독가스하고 유리병, 이 원자 방사능 물질하고 방사능 물질하고 각각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들어있다든지 그게 원자 방사능이 독가스의 종류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유리병이 있으면 이걸 내리치고 이걸 내리치고 여기에 원자 방사 물질이 있고 여기가 독가스가 있고. 아니면 상황상으로 내리치면 여기에 원자 방사능 물질이 있고 여기가 독가스가 있고. 근데 요거는 2분의 1이고 확률로 1시간 안에 붕괴될 확률이. 그러면 방사능 물질이 발생을 하고. 네. 그러면 방사능 물질에서 죽었는지 독가스에서 죽었는지를 모른다고. 이걸 내려 깼을 때. 근데 유리병 망치가 놓여서 원자 방사능을 방출하는 순간, 원자 방사능 순간 유리병을 내리쳐 치명적인 독가스니까 요게 동시에요. 네. 동시에 쳐야 돼. 이때 망치로 치는 건 이걸 동시에 낼 수 있을 때 쳐야 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치는 시간이 이게 1시간 안에 2분의 1이잖아. 네. 그러면 이 사고 실험에서 핵의 붕괴가 1시간에 일어났는지 아닌지 이 2분의 1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이 다 완전히 될지. 네. 자, 왜 그랬을까? 이게 방사능이 붕괴되는 확률, 그거는 원자 현상이라고. 네. 그 확률에 따라서 이 독가스를 마시고 죽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방사능으로 죽지는 않을 테니까 바로. 네. 그래서 같이 넣어놨다고 보는 게 맞겠지 이렇게 되는 거보다. 됐어요? 네. 그럼 다 이해됐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이 중첩이 됐다는 거죠. 확률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진다는 거지. 네. 자, 그렇다면 엄연히 입증한 양자역학의 과학적 사실이 낯설진다. 왜? 경험한 세계는 직관적으로 나오지 않고 확률적으로 생각 안 하고 확률적으로 생각하긴 하죠. 근데 보어는 직관적으로 다 이게 여기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하니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명확성이 떨어지니까 직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 네. 자, 양자역학의 현상이 고전역학의 관점에서는 반직관적이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인식의 틀을 이렇게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지.
됐어요? 음. 자연법칙에 어긋나더라도, 자연법칙에 어긋나더라도, 뭐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은? 현실, 그 다음에 현실. 법칙, 그 다음에 뭐라고요? 논리. 논리적 무선. 어긋나더라도 받아들이죠? 네. 제일 크니까. 경험적 실험과 달리 실제로 가능한 실험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할 수 있죠? 네. 실제로 불가능한 것을 상상할 수 있죠? 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상하면 되죠. 네.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네.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갖고는 될 수 없으니까 맞죠. 네. 생각으로만 진행되죠.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지 본다는 점에서 실험이죠. 실험을 하는 거잖아. 그쵸? 네. 뭐가 틀렸어요? 2번. 실제로 가능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사고 실험을 해도 네. 충분히 있는데, 경험적 실험과 달리 실제로 가능한 실험은 통론이 머릿속에서 하죠. 충분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읽었을 때는 어려운데 뭐 별건 아니네. 근데 요거만 애매하네. 요 안에서 요거를 실험하면. 그럼 요거를 이해하는 게 피카 포커스겠네. 시험 뒤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이해한다고, 완전히 이해한다고, 문제 풀 때 이걸 완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면 좋겠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수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완성되는 글을 쓰지만, 여기서 필요한 문제를 냈을 때, 일부만 물어볼 가능성도 되게 크다는 거지. 문제에 대한 제안으로. 네.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흐름으로 굵게 이해하고, 문제에서 필요해서 요거가 필요하면 요거만 자세히 요 부분만 읽어주면, 나머지를 약하게 읽어도 빨리 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읽을 때 특징은 뭐죠? 이제 포커스에서 선택지에서 요원 뭐 그거는 많이 했고, 부분을 읽어야 될 부분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 특별히 그걸 찾아서 읽어야 될 부분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됐어요? 네.